필리핀 아내 집으로 간 날,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.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답니다. 아들이 펑펑 우는 소리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. 그때만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왈칵 솟구쳐 오른답니다. 저는 올해 68살이에요. 제 아들은 38배 늦장가를 갔답니다. 젊을 땐 도시에서 일자리를 잡아보려 애도 써봤지만 결국 고향 시골로 내려와 묵묵히 땅을 일구며 살아갔어요. 다들 한창 일할 나이에 아직 혼자라니 안쓰럽고 제 마음도 늘 무거웠답니다.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국제결혼을 권했어요. 아들아, 내가 혼자 사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깝다. 혼자 농사일에 파묻혀 늙어가는 건 내가 더 못 보겠다. 그렇게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 제 며느리 티사였어요. 티사는 필리핀에서 태어나 자라난 아주 순박한 아이였답니다. 처음 한국 시골에 왔을 때는 낯설고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를 내뱉지 않았어요.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허리를 굽혀 모종을 심고 땡볕 아래서 잡초를 뽑는 일을 묵묵히 배워나갔어요. 화장품에 집착하지도 않고 번지르르하게 꾸미려 하지도 않았어요. 늘 검게 그을린 얼굴로 괜찮아요 하고 웃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답니다. 이웃들도 말했어요. 형님, 참 며느리 잘 얻으셨습니다. 저 아이는 욕심이 없고 순하네요. 저도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졌어요. 아들을 보며 가슴 졸였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.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. 저는 마음속으로 며느리에게 꼭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느 날 아들과 티사를 불렀지요. 너희 필리핀 본가에 다녀오너라. 부모님이 보고 싶을 게다. 그러며 300만 원을 쥐어줬어요. 그리고 따로 봉투 하나를 더 내밀었어요. 이건 내 부모님께 드려라.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한 벌씩 해드려라. 200만 원을 더 챙겨줬지요. 아들은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티사는 눈가가 촉촉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어요. 그렇게 출국한 지 하루도 안 돼 전화가 울렸답니다. 처음엔 여행길이라 반가운 소식일 줄 알았어요. 그런데 받자마자 들려온 건 흐느끼는 소리뿐이었답니다. 엄마, 엄마.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숨 넘어가는 듯 울부짖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아들아, 왜 그러니? 천천히 말해봐라. 저는 손에 쥔 수화기가 떨어질까봐 꼭 붙잡았어요. 하지만 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. 그저 오열만 터져 나왔어요.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무슨 큰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, 아픈 건 아닌지, 사고가 난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몰려왔답니다. 온몸이 얼어붙은 듯 숨이 가쁘게 차올랐어요. 아들아, 대체 무슨 일이야? 엄마가 있잖니. 어서 말해보렴. 그렇게 애원하듯 다그쳤어요. 잠시 후 아들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했답니다. 엄마 아내 집 판자집이에요. 그리고 다시 울음에 목이 막혀버렸어요.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. 아들의 울음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이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답니다. 티사의 본가가 판자 몇 개를 엮어 세운 집이라니.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.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.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서 더 그랬어요. 그 아이가 한국에서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사정이었구나 싶어 가슴이 먹먹했답니다. 아들의 말을 들은 뒤 저는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. 머릿속이 복잡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. 곧이어 현실이 훅 몰려왔지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. 그 순간 제 심장은 내려앉았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. 아들이 겨우 이어 말했어요. 엄마, 비가 오면 천장이 다 새요. 방 안에 물이 가득 들어와요. 그래서 살던 집에서 쫓겨났대요.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답니다.
그제야 알았어요. 티사가 그토록 말없이 견디며 살았던 이유를. 부모님 형편을 걱정해 그 사실을 끝내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. 엄마, 미안해요. 저도 몰랐어요. 한국 가서 혹시 알게 되면 엄마가 더 걱정하실까봐 티사가 아무 말도 안 했대요. 아들의 목소리는 끝내 무너져 내렸어요. 저는 수화기를 꽉 쥔 손으로 눈가를 가렸답니다.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어요. 그 길로 저는 서둘러 비행기표를 알아봤어요. 농사일도, 집안일도 전부 뒤로 미룬 채 부랴부랴 가방을 챙겼어요. 내가 직접 가봐야 한다. 그 생각뿐이었어요.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 얼굴은 잔뜩 부어 있었고 울다 지친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답니다.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. 괜찮다. 이제 내가 왔다.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목소리였어요. 차를 타고 며느리 본가로 가는 길, 창밖 풍경이 낯설게 스쳐갔습니다. 찢어진 천막, 덜컹거리는 오토바이, 울퉁불퉁한 길 위를 걸어가는 아이들. 저는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었어요. 티사가 저 길을 걸으며 자랐구나. 이 아이가 얼마나 견뎌온 걸까.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을 때 제 앞에 서 있던 건 집이라 부르기도 힘든 판잣집이었어요. 낡은 나무 널판지를 덧대어 벽을 세운 위태로운 모습이었어요.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았답니다. 저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. 발끝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가슴이 먹먹해져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. 눈물이 터져 나오자 차마 멈출 수가 없었어요. 길바닥에 엉엉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사돈이 급히 나와 제 손을 잡았답니다. 말은 서로 통하지 않았지만 사돈의 눈빛만으로도 다 알 수 있었어요. 그 눈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, 그리고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어요.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. 미안합니다.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. 티사가 곧 옆에서 통역했어요.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세요. 사돈은 고개를 저으며 연신 말했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펑펑 울고 말았어요.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답니다. 그날 밤 저는 아들과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. 아들아, 이대로라면 티사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겠니? 마음이 늘 짓눌려 있을 게다.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. 저는 결심했답니다. 우리 시골 땅 사고 비닐하우스 지으려고 모은 돈, 그걸 이 집을 위해 쓰자. 사돈네가 발 디딜 땅을 마련해 주자. 아들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. 엄마, 감사합니다. 저 때문에 티사 때문에. 그 눈빛에 저는 다시금 다짐했어요. 이 아이들만큼은 이제 더 이상 서러움 없이 살게 해주리라.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했어요. 필리핀 마을을 돌아다니며 땅을 알아보고 집을 살 만한 곳을 찾아다녔답니다. 낯선 나라에서의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 하나였어요.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히 살아야 한다. 현지 중개인을 따라다니며 집터를 둘러볼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. 허술한 지붕과 금방이라도 무너질 벽들이 즐비했답니다. 저는 그 사이에서도 반드시 괜찮은 곳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.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발품을 팔았지요. 땀에 젖은 옷을 말릴 틈도 없었고 매일 낯선 언어 속에서 손짓 발짓으로 의사를 전했어요. 그 과정에서 저는 사돈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.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땅을 살펴보고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어졌어요.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원하던 땅과 집을 찾았답니다. 넓진 않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, 그리고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작은 집이 있었어요.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계약을 결정했어요. 그날 밤 아들과 함께 숙소로 돌아와 서류를 꼭 붙잡고 한참을 바라봤어요.
이제 됐다. 드디어 아이들 집이 생겼다.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. 며칠 뒤 새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었어요. 사돈댁 가족들이 모두 모였지요. 낡은 집에서 짐이라곤 변변치 않은 가구 몇 개뿐이었지만 그들은 믿기지 않는 듯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.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사돈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. 그때 티사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.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집안을 둘러보다가 이윽고 얼굴이 환해졌어요. 걱정으로만 가득했던 눈가가 풀리고 두 뺨에 환한 미소가 번졌답니다.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도 결국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. 어머니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티사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흔들었어요. 그 작은 손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. 그제야 알았어요.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을 눌러왔는지를. 사돈은 제 앞에 서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비록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 속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. 저는 사돈의 손을 붙잡으며 눈으로 대답했어요. 이제 됐습니다. 이제 걱정 마십시오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티사의 환한 웃음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답니다. 그 웃음은 저를 살게 해준 힘이었어요. 아,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웃게 해줬구나. 그렇게 제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. 새 집에 자리를 잡은 뒤로 티사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스며들었어요. 늘 조심스럽고 걱정으로 가득하던 눈빛 대신 밝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답니다.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. 한 달 남짓 머무른 뒤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. 짐을 싸면서도 제 손은 자꾸 멈췄습니다.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아쉬움으로 밀려왔어요. 아들과 며느리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보냈고 사돈댁 식구들은 연신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했답니다. 출국 당일 공항에는 온 가족이 나와 있었어요. 작은 손을 흔드는 아이들, 울먹이는 사돈의 얼굴, 그리고 담담히 웃으며 인사하는 티사.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어요. 이제야 조금 안심하고 가는구나.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답니다.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티사에게 말했어요. 티사, 앞으로 1년에 한 번은 꼭 사돈댁에 오자. 농사일이 바쁘면 내 혼자라도 다녀올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. 그 순간 티사의 얼굴에 또렷한 미소가 번졌습니다. 어머니, 감사합니다.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. 비행기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자꾸 고였어요. 떠나는 게 슬퍼서가 아니었어요. 그동안 며느리를 온전히 알지 못한 제 자신이 미안해서였답니다. 딸처럼 대해주겠다 했으면서 속마음은 몰라줬구나. 그 반성이 밀려와 눈가가 젖었어요. 한국에 도착한 뒤에도 티사의 표정은 전과 달라졌어요.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아들과 함께 나란히 농사일을 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. 그 모습은 제게 큰 위로였답니다. 이제 티사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친딸과 다름없었어요. 아들도 그런 티사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눈치였지요.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제 마음은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. 티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깊어졌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정이 묻어났답니다.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. 그 생각이 하루하루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. 농사일도 예전보다 활기가 돌았어요. 아들은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며 웃었고 티사는 옆에서 함께 일하며 더 밝아졌어요. 밭머리에 앉아 둘이 나란히 땀을 닦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. 이제야 제 아들이 제 자리를 찾았구나. 티사도 우리 집 진짜 식구가 되었구나.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. 어느 날은 티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. 어머니, 저는 한국에 와서 참 행복합니다.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가족 같아요.
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.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일이었답니다. 사돈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. 언어는 서툴렀지만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서로의 안부를 전할 수 있었어요. 새 집 앞에서 환하게 웃는 사돈댁 가족의 모습이 도착할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. 아, 이제 이 사람들과도 진짜 한 식구가 되었구나. 그런 확신이 들었답니다. 시간이 흐르며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어요.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고 힘든 일에도 어깨를 나누었어요. 티사는 어느새 딸처럼 제 곁을 지키며 저를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. 저는 이제 알았어요. 가족이라는 건 피가 이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. 진심으로 아끼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. 여러분, 저는 이제야 조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. 저희 가족은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진한 가족이 되었답니다. 여러분이라면 며느리 티사를 어떻게 아껴주고 싶으신가요? 저는 결심했어요. 앞으로도 이 아이를 제 딸로 품고 끝까지 함께 살아가기로 말이에요.